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제가 요즘은 책 쓴 게 있는데 그게 다 팔려서 지금 개정판을 작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세심판원 결과를 좀 살펴보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결정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용은 이제 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어떻게 인정될까를 제목으로 했고, 조세심판원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7일에 결정이 났네요.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팝니다. 팔게 되면은 양도가액이 있죠. 양도가액에서 내가 취득한 가액 그리고 그 밖에 필요경비 뺀 금액이 결국 나의 차익이 되는 거죠. 이 차익에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득가액이 높고 필요경비가 높다면 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부인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복을 한 거고, 이 사례와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좀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분이 2013년 11월에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취득을 해요. 660제곱미터 이하의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을 지어서 2015년 1월에 완공이 돼요. 주택을 이때 취득한 게 되는 거죠. 내가 건설한 주택은 주택 완공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 팔았냐면 2016년 8월에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니까 이거를 비과세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서 2021년 3월에 세무조사를 합니다. 양도세를 과세를 해요. 그거에 지금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서 2021년 9월 17일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며칠 전에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 양도세 비과세가 아닙니다. 왜냐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2년 보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2년 보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도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양도할 수 없고, 당연히 이거는 과세로 신고를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선 본인들이 그냥 1세대 1주택자니까 그냥 비과세가 되나 보다 하고 신고를 했을 텐데, 결국은 2년 보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참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들 보면은 세무서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국세부가의 제척기관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즉 내가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겠죠. 그거를 평생 할 수는 없어요. 내가 20대 때 탈세한 거를 칠순잔치에 세무공무원들이 찾아와서 과세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5년이 다 지났으니까. 근데 정말 좀 아슬아슬하게 걸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 다 지나가서 5년이 다 지나가서 세무서가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건 4년 차에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가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비과세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무서운 게 이런 세무조사에서 이제 결국 세금 결정되는 거 보면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너무 큽니다. 사실상 1년에 7% 8%씩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년 만에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법에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최소한 2017년이나 2018년에 결정해서 과세를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은 아깝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분 입장에서 내가 2년 동안 보유를 하지 않은 건 명백하기 때문에 요거 과세받는 거는 오케이, 인정을 하겠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이 올라가고 필요경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딪혔던 게 결국 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 기간에 자기가 직접 건축을 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회사들도 참여를 했겠죠. 근데 이게 직접 건축이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적격증빙을 썼냐 여부도 있고, 그리고 인건비를 썼을 때 인건비 신고를 별도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가 직접 지으면 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번 조세심판원에서 싸운 거예요.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결정문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점 비용이 있고, 세무서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청구인이 과연 어떤 증빙 서류로 필요경비를 주장을 했는지 보면은, 인건비 지급 내역, 금융거래 내역, 이거 통장 내역 말하는 거예요. 통장 내역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나간 것도 아니에요.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쟁점 건물 신축을 위해서 인부들을 모집을 했는데 일용 근로와 관련해서 원천 징수도 하지 않고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회사랑 계약을 해서 이제 용역을 제공받고, 원래는 내가 용역을 제공을 하면 세금 계산서 등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요. 세금 계산서를 안 끊으면 좀 싸게 해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돈은 나갔는데 증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 자료 등이 사실상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가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를 했고, 그러한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분과 같이 결정을 한다. 청구 주장이 이유 없다. 납세자가 졌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직접 주택을 스스로 지으실 거면 나중에 혹시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양도세가 언제 어떻게 과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발생되는 관련 이제 증빙들, 또는 인부를 썼을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 또는 회사와 거래했을 때는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그리고 지출 내역들을 반드시 이 취득과 관련된 서류에 잘 모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접 주택을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택을 사서 인테리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인부들도 많이 쓰고 용역업체 같은 거 써서 뭐 주방도 뜯어 고치고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격증빙,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관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 주택이 과세가 됐을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뭐 사실상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팔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뭐 세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과세될지 몰라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그때 당시에 적격증빙 또는 계약서, 견적서 이런 것들을 잘 받으셔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